안녕하세요. 8월이 이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조석으로는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와 가지고 다육이들이 조금씩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하기 전에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데요. 가끔은 물을 주는데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가 있는데,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차 관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뿌리를 확인하고 물을 주고 나서 한 대략 2주 정도 지나서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 뿌리가 물을 끌어올리면서 건강하게 자리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알사탕이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이 어떻게 자라냐면 지금 이 품종처럼 끝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예쁜 그런 품종이고, 이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알사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물을 주었냐면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 날 이렇게 샴페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한 그런 품종인데도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라 그러면 충분히 저면관수로도 이제는 건강하게 물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품종 같은 경우는 샴페인이고요. 을려심, 그 다음에 소인제 금이며 옆에 있는 품종은 방울복랑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네 품종 중에 샴페인만 빼고는 여름을 그렇게 싫어하는 품종들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줄기 자체가 약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그늘에서 키워야지만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품종 다 8월 23일 날 물을 주었고요. 아까 영상 속에 보이는 알사탕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아주 더운 2주 전에 저면관수로 3일 정도 담가 놓은 상태로 물을 주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 강한 햇살에 내몰게 되면 뿌리가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서 여름이 지날 때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얼굴을 보면 이 저면관수 전에는 이 끝부분에 물을 주어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이 저면관수 3일을 하고 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통통하다못해 터지려고 합니다. 이 알사탕 자체가 이렇게 통통한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고요. 그러나 이 물을 주고 나서 너무 그늘진 곳에서 두어 가지고 원래는 통통한 잎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보면 평평하죠. 이런 경우는 햇살이 부족해서 물은 많이 들어오는데 햇살이 부족한 상태에서 웃자람이 보이는, 그러나 이 옆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나마 다행인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여름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나라 여름을 적응이 완료된 그런 품종이라 그래도 이 저면관수로 물을 주고 나서 9월이 오기 전에 강한 햇살에 내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못나져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면관수를 하고 나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면관수를 하고 나서 이 베란다 같은 경우는 폭염이 왔을 때 푹 찔 때 무리병이 잘 오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을이 왔을 때 저면관수를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바람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잘 들어오고 차광막이 잘 준비된 그런 공간이라 그러면 저면관수를 이제부터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면관수를 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잎에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분갈이를 하게 되면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작은 충격에도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갈이 같은 경우는 1차 저면관수를 하고 나서 흙이 바짝 마른 후에 이 분갈이를 해야지만 물을 먹고 통통해진 이 잎이 줄기에 붙어있는 힘이 강해가지고 분갈이 할 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인데요. 여기 보면 잎이 떨어진 쪽에서 이렇게 잎이
새 자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듯 알사탕 같은 경우는 잎꽂이도 잘 되고 순 따주기도 잘 되고 적심도 아주 잘 되는 아주 예쁜 품종 중에 하나고요. 우선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초보님들이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수시로 돌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뒤쪽을 보면 햇살이 그나마 햇살이 부족한데 햇살이 부족해 가지고 약간 색이 빠져 보이죠. 이 뒤쪽을 보면 색이 좀 진하고, 이렇듯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이 색이 진해지고 햇살이 덜 들어오는 공간은 색이 연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분갈이한 다육이도 있지만 여름 내내 잎이 떨어져 가지고 잎 하엽 정리를 하고 지금 다이 정리를 좀 하는데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곳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가을이 곧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폭염이 무섭지만은 않은, 그러나 가끔 여름 내내 햇살을 많이 못 보여줬다 그래가지고 지금서부터 차광막을 걷어가지고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차광막은 9월 중순까지는 걷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한순간에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이 왔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폭염이 다시 시작돼 가지고 물을 주고 나서 차광막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폭삭 주저앉는, 뿌리가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는데 힘들게 여름을 보냈는데 갑작스러운 폭염에 다육이들이 죽지 않게 이 차광막을 잘 유지를 해주고요. 저처럼 이렇게 저명 관수를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보다는 노지나 베란다 거리대, 이 베란다 거리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잘 통하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어컨을 돌릴 때,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돌릴 때는 절대 저명관수한 다육이들 또는 물을 준 다육이들은 거리대에 놓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명관수로 저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담가줄 예정이고요. 가끔 이렇게 이틀 정도 담가주게 되면 다육이가 죽지 않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속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됐고요. 이렇게 물에서 빼놓은 상태에서 다육이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엽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요. 하엽 정리를 하다 보면 깍지벌레가 아주 바글바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화분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희석해 가지고 약물에 하루 정도 담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게 힘들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칫솔을 사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이렇게 물 주는 것도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조리기를 사용해서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저명관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물을 주는 게 다육이들이 아주 더 뿌리가 물을 바짝 흡수하면서 더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